예, 참.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이 다시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꼴찌를 벗어났어요. 깜짝 탈꼴찌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꼴찌에서 2계단이나 올라서 22위였는데 20위까지 올랐어요. 자, 그랬는데 역시 한 주를 못 가네요. 한 주 만에 다시 꼴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자, 미국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입니다. 22개 나라가 쭉 있고요. 역시 맨 밑에는 윤석열입니다. 아, 참. 미국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 윤석열은 22개 나라 지도자들 중에서 2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 주 만에 꼴찌로 돌아왔고요. 지지율은 21%, 지난주보다 3%가 빠졌습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사실 좀 믿기가 너무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까라고 되게 의심을 하는 분들 계신데, 예, 과연 윤석열 지지율이 맞을까? 윤석열이 30%가 나온다고? 30%가 넘는다고? 네, 아닙니다. 네, 21%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 수도 있겠고 뭐 낮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아니죠. 그리고요, 오늘 김어준 총수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가 나왔다더라 이러면서 막 선전했죠. 예. 근데 여론조사 꽃은 조사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항을 놓고 ARS도 하고요. 또 뭐도 한다? 예. 전화 면접도 합니다. ARS와 전화 면접을 해서 그 사이의 갭을 확인하고 그 갭이 왜 생기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 여론조사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조선일보나 국진당 얘네들은 뭐 한다? 지들 유리한 것만 쏙 빼서 하고 있는 거죠. 속 보이는 짓이죠. 여하튼 자, 미국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21%로 또다시 꼴찌를 기록했다. 자, 쭉 보시다시피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지지율이 깜짝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20% 초반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 안 좋으면은 18%, 16%까지 떨어지기도 하다가,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다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떨어졌는데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30 몇 %씩 나왔다, 38% 나왔다 하는데, 이때도 보면은 잠시 올라왔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 다시 내려갈 때 여러 번 있어요. 여기 이때도 그걸 보세요. 이때 제법 많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뭐 30% 후반이 뭐 40% 돌파, 눈앞에 이렇게 기사 나왔다가 이때도 마찬가지고 금방 다시 이렇게 꼬로 박더라고. 보면은 윤석열은 지지율이 피크를 쳤다, 오른다 라고 했는데 바로 얼마 못 가서 때려 박습니다. 왜? 지지율이 오른다고 오버하다가 때려 박는 거죠.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지지율 오른다고 49제 하는데 지는 축제 가고 떡 돌리고 술 처먹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누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 거 윤석열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어 스태핑 안 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안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참 서글프죠. 참 서글프네요. 자,
예, 이런 거를 볼 때 윤석열 지지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기맘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볼출마님, 지지율 떨어져도 자리 안 비운다고 했다는데요. 뭐, 자리를 비우든가 말든가, 뭐,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지지율 올랐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짜증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짜증내지 마시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지지율이 뭐 떨어진다고 해서 지가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지지율의 표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 예,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그만큼 쌓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6개월이에요. 윤석열이 들어선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한 국민은 여전히 분노할 것인데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은 윤석열한테 실망도 안 했어. 왜? 기대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실망을 할 거예요. 실망을 해야 되는데 그 실망의 그 정도가 자꾸 더 커져야만이 그때 탄핵이 될 겁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쌓여 있어요. 탄핵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나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아직 넘지 못했다라는 점. 그런 임계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윤석열의 깽판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더 하라 그래요. 자, 승기맘님 들어오셨고요. 배동호님, 용산 계곡이는 30%를 넘어서기 힘들 겁니다. 라고. 실제 윤석열 지지율은 18%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 지지율은 훨씬 낮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ARS 조사를 하게 되면은 ARS 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의 개입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ARS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빨리 올라가고 늦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다른 데가 먼저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때서야 ARS에서는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올라갈 때는 다른 데보다 다른 그 조사 방식보다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닥을 치는 그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점점 떨어질 걸로 봐도 될 겁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대응이 옳지 못하다는 국민들 많고요. 그 다음에 장모의 그 무죄 선고를 놓고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 어떻게 요양병원 한마디로 사무장병원을 했는데 사무장병원에 그 대주주로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무죄가 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보험 그러고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 뭐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 재정 파탄 누가 한 건데 지대 장모가 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뭐 건강보험 뭐 재정이 어쩌고 저쩌? 그 니네 장모가 한 짓이야. 진짜 뭐라 해 진짜. 아유 씨.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건강보험 재정 파탄? 그거 니네 장모가 한 짓이야. 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장모 때문이야. 그죠?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날씨가 춥고 또 폭설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만 우리 촛불 들고 윤석열 정권과 대차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버티고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사실 촛불이 좀 일찍 타오른 점이 있기는 해요.
너무 일찍 뭐 6개월 만에 다 올랐으니까 좀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 태우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저항을 빨리 일으킨 거는 윤석열이죠. 바이든 이 새끼 그 난리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노가 빨리 치솟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솔직히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매달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매달 뭐 깜짝깜짝 놀랄 일 있지 않았습니까? 날아가다 미사일이 거꾸로 돌아오질 않나. F-16 최신의 그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가 떨어지질 않나. 아니 멀쩡한 길을 가다가 멀쩡한 우리 아이들이 158명이나 숨지지 않나. 이게 나랍니까? 외국 보내놨더니 바이든 이 새끼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그걸 국민들이 지적을 하니까 난리면이라고 그러고 있고 국민들하고 지금 발장난해? 지금 그런 난리를 뭘로 지금 버티고 있다? 예, 이재명 때려잡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 더 탐사에서 그 첼로 그 보도 그거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그걸로 지금 다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참. 아우, 짜증나. 웬즈네이님,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늦었대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것도 늦었어. 그럼요. 예. 6개월 만에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거란 생각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경제 상황이에요. 500억 달러. 올해 내에 5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볼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IMF 때 200억 달러 적자 봤어요. 근데 지금 500억 달러라고요? 그때보다 2배, 2.5배예요. 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천하태평이죠. 야, 지난 11월 달에 무역 수지가 잠시 흑자를 보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은 적자폭을 줄이려고 한마디로 수출을 땡겨서 했던 거야. 수출을 땡겨서 했던 건데, 그게 지금 발등을 찍고 있죠. 연말에 나갈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12월 달에 수출이 확 줄 겁니다. 원래 12월 달에 수출이 확 주는데, 그게 2배, 3배 여파학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리고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해졌다. 무역 적자 500억 달러다. 라고 말하는 알려지는 순간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주식이 다시 주저앉을 거예요. 10월달, 11월달 2달에 걸쳐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를 안 봤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그나마 주가가 떨어지다가 좀 받쳤어. 좀 밑바닥을 좀 다졌어. 그런데 지금 다시 500억 달러씩 연간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럼 다시 주식이 빠질 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국내 자본이 또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어느 정도는 떨어지면은 시장의 안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중산층의 자산 가치가 줍니다. 그러면 중산층이 붕괴돼요. 중산층의 붕괴는 대한민국 경제 붕괴로 이어집니다. 심각한 거죠. 진짜로 심각한 거죠. 잠시 좀 뒤로 시간이 미뤄진 것 같긴 한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외교도 엉망, 그죠? 외교 엉망이죠. 지금 외교 가지고 참산한 게 한둘입니까? 예?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바보짓 하고 온 거 비롯해서, 저기 에이펙 정상회담 가가지고 뻘짓거리 하고 있고 하다가 오고, 거기서도 왕따 당하다가 오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윤석열 쳐다보려고도 안 하더만 등을 팩 돌려버리더만. 에휴,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못송생 난리야. 누가 봐도 조명 갖다 대고 사진 찍었더만. 근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 쳐.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아휴. 그래서 빈곤 포르노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거 보면 뭐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고 하면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한미동맹을 작살낸 거 아닙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 아유, 이번에 공화당이 이겨가지고 하원 의장이 공화당으로 넘어간 걸 다행인 줄 아셔. 또 민주당 이겨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계속했으면 윤석열 작살났어 니들 진짜. 아유 참. 아유 참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아유 속상합니다. 그죠? 자,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화딱지만 나네요. 자, 내일 우리 촛불 들러 다 같이 서초동으로 모입시다. 저도 서초동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서초동을 가든 어딜 가든 여러분들 뭐 딴 데 가고 싶으신 분들 딴 데 가셔도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는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여기 굳이 들어오셔서 쌈박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장유진 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장유진 TV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보는요, 요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